It's a lot more than insider trading. The way they're acquiring wealth. Correct. And what other methods? I mean, this is really going to get me assassinated. I'm not lengthening my lifespan by explaining this stuff, to say the least. I mean, I was supposed to go back to DC. How am I going to survive? This fucker's going to kill me for sure. I actually have to be careful that I don't push too hard on the corruption stuff because it's going to get me killed. Yeah. You know, it's like I was actually thinking about that on the plane flight over here. It's like if I push too hard on the corruption stuff, people get desperate is the issue. Right. 2025년 2월 머스크 부패를 파헤치면 죽는다. 2025년 6월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립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 그게 파일이 공개되지 않는 진짜 이유다. 2026년 1월 30일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문건 300만 페이지를 공개합니다. 사진 18만 장, 영상 2,000개. 이 안에 뭐가 나왔을까요?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들에게 아동 성범죄자가 자금을 댔다는 기록, 빌 게이츠를 팬데믹 대비 회의에 초청하며 그 섭외 내역을 앱스타인에게 그대로 공유한 이메일,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 이스라엘 정보기관과의 연결을 시사하는 FBI 제보 진술, 트럼프,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앤드류 왕자 이름들이 문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폭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온 것들,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견고한 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500년 전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시작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아프라는 섬이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인구 약 1만 2천여 명. 이 섬에서 500년 넘게 사용된 화폐가 있습니다. 라이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석회암을 깎아 만든 거대한 원판인데 작은 건 손바닥만 하고 큰 건 지름 3.6m, 무게 4톤입니다. 이 돌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4톤짜리 돌을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프 사람들의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돌을 안 움직인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져도 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마을 전체가 합의하는 거죠. 저 돌은 이제 누구 거다. 소유권만 구두로 넘깁니다. 커뮤니티 전체의 기억이 곧 원장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문이 400km 떨어진 팔라우 섬에서 거대한 돌을 채굴해 카누에 싣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돌이 바다에 빠집니다. 해저로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왔고 마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은 바다 밑에 있다. 하지만 존재한다. 마을 전체가 동의했습니다. 그 돌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100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 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계속 거래됐습니다. 그 가문은 바다 밑에 있는 돌의 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은행 금고에 가서 확인한 적 있나요? 서버 어딘가에 기록된 숫자, 그걸 우리는 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프섬 사람들이 바다 밑 돌을 믿은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깨트린 건 독일이었습니다. 1899년 독일이 야프섬을 식민지로 점령합니다. 주민들한테 도로를 보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민들이 거부하죠. 독일이 뭘 했냐면 마을의 돌에 검정 페인트로 X를 그었습니다. 이 돌은 이제 독일 정부 소유다. 커뮤니티의 합의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소유권을 재정의한 겁니다. 야프 주민들은 복종했습니다. 도로를 고쳤고 독일은 X를 지워줬습니다. 밀턴 프리더먼이 이 이야기를 읽고 1991년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야프섬의 돌 화폐가 기이해 보일 수 있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금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1932년 프랑스가 미국에 금 상환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서 선반 라벨만 바꾼 겁니다. 이 금은 이제 프랑스 거. 돌은 움직이지 않았고 소유권만 바뀐 거죠. 화폐의 본질은 물건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근데 이 합의가 지금 이 순간 깨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 4,581톤, 현재 시가로 약 7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 금에 대한 마지막 전면 감사가 이루어진 건 1953년입니다. 그마저도 전체의 약 6%만 확인한 표본 검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74년에 의원들이랑 기자들이 금고를 잠깐 둘러보긴 했는데 이건 약 2시간짜리 견학이었지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방문해서 금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감사기관이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금괴가 진짜 순금인지 텅스텐에 금을 입힌 가짜가 아닌지 검증했느냐, 그런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Yeah, this is why I think like a tour of Fort Knox would be awesome. Like a live tour of Fort Knox, we can actually see. It's like, is the gold there or not? They say it is. Like, is it real or did somebody spray paint some lead? You know. Imagine if it's not. Imagine if it's not all there, like some of it's missing. Where'd it go? What if a lot of it's missing?
What if like half of it's missing? I mean, how do we even know? I don't know. They said the last time they let someone look at it was decades ago. Yeah. Well, I believe the last formal audit was in the 50s. So I'm like, okay. Oh my god! Just think about all Maybe we the other should check things it you've already. again. 더 흥미로운 건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은 세계 2위의 금 보유국입니다. 그 금의 상당 부분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뒀습니다. 2013년 독일이 그중 300톤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첫 해에 돌아온 건 겨우 5톤입니다. 물류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결국 전부 받는데 2017년까지 걸렸습니다. 게다가 돌아온 금괴 상당수가 원래 것이 아니라 녹여서 새로 주조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2025년 초 포트녹스 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었죠. 랜드폴 상원 의원도 10년째 방문을 시도한다고 밝혔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재무장관 스콧 벤센트가 나와서 금은 전부 있다 확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한국은행 보유금 104톤 전량이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돼 있습니다. 33년간 한 번도 실사를 하지 않다가 23년에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가 아니라 8,380개 중 205개 표본 검사였습니다. 2026년 1월 중국 선전시의 온라인 금거래 플랫폼인 재워루이 22,000명 이상의 투자자 미정산 금액 180억 위안 약 3조 6천억 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플랫폼이 인출을 중단합니다. 1인당 하루 출금 한도가 금 1g 또는 현금 500위안 100금을 구매한 고객은 상환 계산에서 아예 제외됐고요. 야프섬에서는 바다 밑에 돌을 믿었습니다. 포트녹스에서는 73년째 열어보지 않은 금고를 믿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화면 위의 숫자를 금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1944년 브레턴 우즈, 달러는 금, 1971년 닉슨 쇼크, 금태환 정지, 1974년 페트로달러, 사우디와의 밀약, 2024년 비트코인 ETF 승인, 2025년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논의. 이 흐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앱스타인 문건. 그 안에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201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1년 당시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차기 프랑스 대통령 후보 1순위였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갑자기 성범죄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시부터 돌았던 소문이 있거든요. 스트로스 칸이 체포된 진짜 이유는 포트녹스의 금이 사라졌다는 증거를 IMF 총재로서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출처가 불명확하고 정확히 증명된 적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IMF 총재가 미국에 금이 없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성범죄라는 프레임으로 제거된 거라면 1953년 이후 전면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만약 미국에 금이 없거나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할 대체제가 필요했을 겁니다. 금이 진짜 없다면 100년, 200년 영원히 숨기기는 힘들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그 역할을 보완해 왔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다시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것,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미는 이유가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전체가 달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크립토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됩니다. 테더, USDC. 테더 하나만 봐도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가 1200달러가 넘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도 스테이블 코인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전부 미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수록 그 자금은 미국 시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한 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토까지 확장하려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32만 5천여 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민간의 흡수력은 더 무섭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단일 기업이 쓸어 담은 물량만 71만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블랙록, 피델리티 등 월가의 현물 ETF가 빨아들인 막대한 물량까지 더하면 전체 2100만 개의 공급량 중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의 상당수가 거대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앱스타인 문건을 보면 비트코인의 탄생 주변에는 어두운 흔적이 있습니다. MIT 미디어 랩, 앱스타인 자금,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들의 급여, 앱스타인의 자금, 코인베이스, 앱스타인 300만 달러 투자, 앱스타인 게스트 로그에 사토시, 비트코인이라는 기록.
지금 이 순간 앱스타인 문건은 크립토 시장을 미친 듯이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하락 원인은 거시경제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연준 의장 이슈도 있고 나스닥과의 동반 하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시경제 악재는 1월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82K를 버텼습니다. 1월 30일 앱스타인 추가 문건이 공개된 후 그 주에 60K까지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가 더러운 돈과 연결돼 있다. 이 내러티브가 퍼지면서 새로운 투자자의 진입이 멈췄습니다. 유럽 기관 투자자들은 ESG 리스크를 이유로 매도에 나섰고 앱스틴 파일에 이름이 뜬 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하얏트 회장, 하버드 교수 등등. 한국에서는 아직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앱스타인 파일은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비트코인과 깊게 엮여 있고 미국 대통령부터 영국 왕실까지 같은 문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남자.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이길래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앱스타인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들. 미 법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명단에만 305명의 세계적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990년대 앱스타인과 여러 차례 함께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라고 언급된 음성 기록도 존재하고요. 트럼프 본인은 관여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2년 앱스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신 섬에서 가장 미친 파티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싱크탱크 BGC3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앱스틴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팬데믹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항목과 생물학적 방어, 신경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앱스틴이 자기 자신에게 보낸 미전송 메모에는 게이츠의 사적 스캔들에 대한 주장도 담겨 있고요. 빌 게이츠 측 대변인은 이를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앱스틴이라는 사람은 문건에 포함된 FBI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앱스타인의 변호사가 연방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앱스틴은 정보기관 소속이다. 미국 쪽이든 동맹국 쪽이든. 이게 무슨 뜻이냐? 앱스틴이 세계 최고위층의 약점을 수집하는 일종의 정보 수집 도구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 인사들을 자기 섬에 초대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이걸 정보기관 용어로 허니트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직 이스라엘 정보관은 앱스틴과 그의 동반자 맥스웰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위해 이런 작전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총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앱스틴의 뉴욕 저택에 수십 차례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측은 전면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수백만 페이지를 검토했지만 모사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8월 앱스타인은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사망합니다. 공식 사인은 자살. 하지만 담당 교도관 2명이 동시에 잠들어 있었고 깜빵 앞 CCTV 2대가 동시에 고장났고 전날 동료 수감자가 이감되는데 대체 인원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같은 날 밤 일어난 일입니다. 2026년 공개된 DOJ 문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사망 직후 교도소 직원들이 박스와 시트로 가짜 시신을 만들어서 흰색 벤에 실었습니다. 미디어는 그 차를 따라갔고 그 사이 진짜 시신은 검은색 차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문건에서 사망 당일 익명 게시판 4chan에 올라온 글의 작성자가 확인됩니다. MCC 교도소 소속 교도관 로베르토 그리알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휠체어에 태어나갔다. 미어가 벤이 왔다. 바꿔치기 한 것 같다. 앤드류 왕자의 전 여자친구 레이디 빅토리아 허비는 올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앱스타인이 죽었다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한 단어로 대답했죠. 이스라엘. 재판에서는 맥스웰 한 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착취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 정부 위에 존재하는 거대 세력,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서버 어딘가에 존재하는 코드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수억 원에 거래합니다. 화폐학적으로 야프섬의 돌, 라이스톤과 비슷합니다. 야프섬 사람들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돌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합의가 그 가치를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의 코드적 합의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완벽한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누구도 조작할 수 없다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블록체인 장부를 조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의 소유권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상당 부분은 극소수의 고래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발행량을 늘리거나 남의 지갑을 동결하는 거버넌스를 장악할 수는 없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현상은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되었을지 몰라도 그 위에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중앙 집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완벽한 화폐란 존재하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전히 우상향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거대한 힘이 이미 이 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왔다는 건 이 자산을 죽이기보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활용해 밀어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하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지금은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실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혁신이 맞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30% 이상의 폭락을 견뎌야 하고 규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심리적 소모가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그 고통에 비해 수익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10배 오를 때까지 우여곡절을 견디는 것보다 10배 성장할 기업의 주식을 찾는 것,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들어온 거대한 힘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딜레마입니다. 정치판은 더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그 세력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돈을 넣는지 봐야 하고 그들이 밀고 있는 시스템을 읽어야 하고 그 방향에 올라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온 것들, 은행 잔고, 금, 달러, 정부의 약속. 저는 스스로 이유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정해둔 정답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의심하고 직접 판단한 것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묻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여기서 깨어나 원래 믿었던 것을 계속 믿으며 살 수 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겠다. 솔직히 파란 약을 먹고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불편해질지도 불안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의 개체로서 인간의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진실을 쫓고 자유를 추구할 때 그때가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앤프리였습니다.